윤석열이 곧 정리될 것입니다.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로봇 해체했던 게 문제인 거죠.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승전에 누가 진출할지는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야 대선 주자들의 주간 성적표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누가 잘하나. 이 대선 주자 중에 누가 가장 잘 버텼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권부터. 야권부터. 네. 하나, 둘, 셋. 자,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자, 먼저 홍준표 의원이 가장 잘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다 베베 꼬였는데 나만 안 꼬였어요. 쭉쭉 가고 있습니다. 아, 쭉쭉 가고 있다. 네. 지난주하고 보면은 분란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주로 이제 그 주체가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원희룡 전 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분란이 벌어지면은 거기서 빠져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워낙에 인지도라든지 존재감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네. 좀 빠져 있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갈등 상황에서 한마디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이 어린 대표를 두고 기성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대표를 약간 편들었군요. 네, 대표를 편들어주면서 이제 점잖게 나는 당의 어른이다. 이거를 과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 편드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편들어주면 저기는 원래 좀 같은 친하지 편. 않았냐, 같은 편이라서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만 나올 수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나오면은 대인배예요. 이런 평가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편들어 줄만 하니까 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좀 데이터로 좀 알려주시죠. 네, 가자 구도는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범보수 진영만 봤을 때 윤석열 후보하고 격차가 원래 지난주 조사는 두 자릿수 10.1%포인트 격차였는데 이번 주는 7.9%포인트 격차로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겁니다. 20% 넘었네요. 네. 예. 자세히 봤더니 중도층에서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많이 중도층에서 올랐고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층 이런 계층에서 홍준표 후보의 범보수 진영에서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사실 그 홍준표 후보 하면은 이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이 조사 결과 나오고 나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중도 확장성 운운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겠소 라고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네. 거의 뭐 쌍벽을 이루시는데요. 어디 이 기세는 그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추석 전에 골든 크로스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룰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추석이 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9월 12일 날 민주당이 1차 순회 경선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국민의힘 이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시는 대로 TV 토론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공개 면접, 봉사활동, 또 정책 구상 설명회 약간은 쌍방향적이보다는 일방향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9월 12일 날 민주당의 이제 순회 경선 1차 발표가 있는데 이때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후보의 지금 격차가 조금 있는데 만약 1차 순회 경선 9월 12일 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좀 많이 약진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줄어든다.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줄어들면 국민의힘도 조금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뭐 골든크로스를 이룰 것 같지 않다는 잔잔하게 생각이 할 것이다. 네. 홍준표 후보의 기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적합도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실속이 있는 적합도인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 줬다가 뺏을 표입니다. 뭔 말이에요? 홍준표에게 진짜로 지지를 준 것인가 했을 때 적합도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의원을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역선택. 역선택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좋다는 또 호감일 수 있고. 심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최근에 싫어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역선택까지 더해져서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까지 얻어가지고 좀 높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 같은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보수층, 네. 국민의힘 안에서의 지지도를 높여야 되고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점유하고 있는 그 지지를 깎아서 자기한테 가져오는 것이 급선무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윤석열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그냥 잠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뭐 빠진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제 뭐 보수 지정만 봤을 때는 또 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별로 근데 한 것도 한게 없는데. 손 안 대고 이제 코푼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의 싸움 또 뭐 다른 후보들 간의 이제 경쟁 관계에 있어서 토론회도 이제 결국 취소하고 비전 발표로 바꿨죠. 그렇죠. 또 서병수 선관위원장 임명도 결국 정홍원 전 총리로 네. 이제 바꿨죠. 네. 뭐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지금 어느 정도 이뤄냈어요.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쪽으로 다 가고 네, 있다. 대신 싸움은 원희룡 후보가 이제 해준 측면이 있고. 네. 자, 어쨌든 뭐 자맹을 이어가던 윤석열 후보가 MZ세대와 소통하겠다고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MZ세대를 위해 윤석열과 함께. 네, 자 윤석열 후보가 2030에게 좀 어필해보고자 영상을 만들었는데 2030은 반응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의 좀 약점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예요. 듣고만 있었다. 주로 윤 전 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예. 예, 그리고 어떤 의지는 느껴지는데 컨텐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낮은 편이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자족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것은 예전에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의 어떤 뭐 힙합하는 힙합. 동영상이나 박용진 의원의 롤린 춤이라든지 네. 이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 무리수다. 자 그러면 여당 쪽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이재명.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다운당하지 않을까 엄중하게 보고 있었는데 다운 안 당하고 로프에 기댔습니다. 로프에 기댔어요. 뭐 신고해요? 다운의 위기를 넘겼다는 넘겼다. 득점이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황교익 씨 파문도 그랬고. 근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자리에서는 정리하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인사를 물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보여줬고. 약간 유연함으로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분들, 왜 대통령 자꾸 강행하느냐 이런 분들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더 큰 악재는 사실은 이제 화재 사건 당시에 먹방을 찍은 부분, 예. 네네. 이게 이제 악재였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잔상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좀 더 빨리 갔었어야 한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다운당할 뻔했는데 로프에 기대고 섰다. 이거는 이제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위기를 넘겼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에 지난주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기 대응이 좋았다. 네. 그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제 나와 계시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호재가 될 만한 일보다는 악재가 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고하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상대성 이론이 물리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네. 게임은 예. 경기는 상대가 있는 거고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붉은색입니다. 네. 7월 초에 33.9%를 기록하다가 7월 중순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가 장모가 구속되고 부인이 논문 논란 한참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맘때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때 입당할지 말지를 두고 계속 버스에 오를지 말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7월 30일 날 전격 입당을 했는데 그때 이후는 다시 이제 반등을 했죠. 네. 윤석열 후보가 그때 이후로는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랑 싸움을 해볼 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께는 최근까지 없었습니다. 네. 양자 대결을 하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거나 이기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오를 때는 이재명 후보가 같이 오르는 일종의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오르면 반대로 빠지는 디커플링 현상, 역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일종의 경쟁 관계면서도 같이 가는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나타나고 여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치고 나가면 이 불안감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 더 높은 사람을 밀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뭐 고유 지지층도 두터운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더 넓은 외연이 있는 것이 국민들의 상당수의 좀 대안 부재론 같은 걸 갖고 있어요. 뭔가 결과를 놓고 평가할 수 있는 후보가 별로 없다. 이재명 지사가 그나마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이때는 이제 정치 신인이 무서운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그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전 원장이 그 사례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런 흔들만한 기세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구나 이런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게 있고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대선 주자의 직업적 특성을 볼 때 어떤 검사라든지 법조인보다는 네. 단체장이나 경영인 이쪽에 좀 더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안철수 대표 인기도 그런 데서 연유가 됐는데 이 단체장으로서 뭔가 보여주는 경영적 성과가 있다. 이게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대선 구도가 지난달만 해도 거의 상강이 되는가 했더니 그렇습니다. 다시 양강 구도로 됐단 말이에요. 이낙연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현직 총리가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현직 지사로서 네. 경기도민이 1,350만인데 재난지원금도 바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여건의 차이 때문에라도 이낙연 후보가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진 않다. 그래서 9월 12일 날 1차 경선 결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참 뻔한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자, 이낙연 후보가 네. 반등할 계기는 없을까요? 일단은 좀 다르게 비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낙연 후보가 좀 치고 나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최욱 씨가 네. 우리 옆집에 살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장성한 비혼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옆집 총각 괜찮네. 싹싹하네. 근데 사위가 된다고 생각한다? 얘 좀 강단도 없어 보이고 별론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리하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과거에 여당 지지층 쪽에서는 우리 뒷바라지 잘해준다. 여당 비지지층 쪽에서는 저기는 민주당 중에서 진중하고 좀 조절자적인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선 주자로 놓고 보니까 판단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 지지층에서는 썩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 거고 여당 비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민주당이네.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좀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질곡으로 작용하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뭐 특단의 수를 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돈 받고 가르쳐 줍니다. 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여야 후보들 점수를 매겨봤는데 어떻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동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